아마 이제, 뭐, 가을 시즌은 사실은 그렇죠. 어찌 보면, 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상당히 유리하고, 가을 시즌은 아무래도 이제 주간이 야간보다는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야간에도 갑오징어는 뭐 계속 나와줘요. 그러나 이제 뭐, 야간에 이제 워킹을 진행한다라는 어떤 장소 자체가 방파제라든지 아니면 항내에 이제 그 한정되기 때문에 갯바위 쪽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이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이 이제 좋은 이유가 있는 건데 이번 주말 사실은 물때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하고 모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출조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다만 저같이 이제 방송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잘 나온다고 많은 분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손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입질 반응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늘 미스터김도 이제 꽝을 치는구나 한번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그래요. 갑오징어가 없어서 입질을 안 해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간 같다면 네, 제가 실시간 방송 중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를 사실은 고수를 하진 않습니다. 뭐 한 서너 번 캐스팅 해보고 입질 반응 없으면 옮겼겠죠. 벌써 옮겼겠죠. 야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태클박스 깔고 앉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낚시 진행하면서 입질 반응이 있으면 챔질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집어등 와트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집어등 밝은 분 옆에 가서 워킹하는 거 야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집어등으로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어등 와트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와트수는 어차피 밝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밝게, 아주 밝게, 이를테면 뭐 어떤 분은 50W 쓰고 어떤 분은 이제 100W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50W보다는 100W가 2배 정도의 밝기를 가지니까 그만큼 전기는 당연히 이제 많이 소모되겠죠. 어쨌든 전기는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죠. 단위 시간당 똑같은 시간을 쓴다면. 그러면 사실은 집어등의 그 가격은 사실은 배터리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배터리가 크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축광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광 조거가 이제 차이가 있냐 말씀인데,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축광이 좀 잘 되면 조가에 유리하겠죠, 그죠? 당연히 유리할 거예요. 축광이 얻는 것보다는 대신 너무 뭐 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는 이제 아주 밝은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은한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밝고 짧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은은하면서 오래 가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애기 축강 관련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담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애기 그 특허 등록을 했잖아요. 적어도 이제 국내에서 애기 관련해가지고 특허 등록이 된 건으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의뢰한 변리사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국내 최초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그 이후에는 몇 분께서 출원을 했고 등록이 뭐 출원하고 등록은 완전히 다르죠. 뭐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등록은 이제 특허청에서 뭐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 지금 갑오징어 에깅스쿨에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가지 색상, 우리 조사님 중에 개개인이 몇 가지 색상이 나름 좋은가, 나는 그 선호한다, 그 5가지 색상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그분 중에 3분을 추첨해 가지고 상품을 푸짐하게 드립니다. 지금 기간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갑오징어 에깅스쿨 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혹시 상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봄 시즌하고 가을 시즌하고는 패턴이 좀 틀려요. 아무래도 이제 운영에 있어서 봄 시즌에는 가급적 천천히 느리게, 이게 이제 정답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봄철이라 하더라도 활성도나 그 다음에 그쪽 그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빠른 템포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나 장소가 있어요. 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봄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 시즌에는 좀 빠르게 공략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네. 근데 이제 그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가을 시즌이 좀 봄철은 수동적이다라고 한다면, 가을 시즌은 능동적인 이런 그 운영 방법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못한 거 말씀드리면, 핵심 포인트 공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는 천천히, 다른 확률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걸 이제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확률이 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빠르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가을 시즌에는 애기를 빠르게 운영할 때 오히려 반응을 더 좋게, 더 이제 갑오징어가 순간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갑오징어가 애기의 반응을 할 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하고, 확률이 높은, 이를테면 확률이 높다라는 건 어디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포인트가 이를테면 뭐 곧불이냐, 뭐 방파제 끝이냐, 중간이냐, 시작이냐, 아니면 뭐 이를테면 홈통이냐, 만이냐, 이런 그 지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뭐 다리 주변이냐, 아니면 조리 흐름이,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만하냐? 그러면 조리가 느려질 거예요, 지형이. 그런 어떤 지형에 대한 게 있고, 또 이제 물때에 대한 게 있을 거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조금 무시냐, 아니면 살이 금방이냐. 그런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 그 해당 포인트에 섰을 때, 물 속에 가장 기본은 브레이크 라인이 어떤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런 거죠. 경사는 있느냐, 이런 거예요. 갑오징어는 가급적 평지형보다는 가을 시즌에 이 경사면을 올라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경사면이다라고 한다면 평지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 경사면에 갑오징어가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물속에 이제 뻘바닥보다는 자갈이 좀 이렇게 산재해 있고 깔려 있는 곳, 이런 곳 찾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어떤 뭐 뻘지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몸을 너무 멀리 캐스팅했다가 중간 부분에서 이제 채비가 한번 터지는 그런 발생이 됐는데요. 아마도 제가 채비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이 포인트에서 공략을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채비 손실이 있던 그 주변 언저리에서 어딘가에서 갑오징어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좀 피곤한 낚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데서 이제 회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장애물, 은신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좋다.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것들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 데가 뭐냐면 천천히 진행할 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 마리 이상의 갑오징어가 그 포인트에 나오는 데를 찾아야 돼요. 한 마리 나왔다. 뭐 두 마리 나왔다. 이 정도는 뭐 낱마리로 나올 수 있겠죠. 한두 마리, 그죠? 그런데, 나는 못 잡아도 주위에서, 또 여러 마리 갑오징어가 나왔다. 이를테면 다 합쳐보니까 뭐 서너 마리 이상 나오는 것 같다. 그럼 갑오징어가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여러 사람보다도 나 혼자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을철에는 갯바위 공략이 필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갯바위가 아무래도 손이 안 타니까 나오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데를 속전속결할 수 있는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거죠. 갑오징어 앵스쿨 미스터김입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안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갑오징어 워킹 낚시 스킬과 테크닉을 레벨업 하실 수 있도록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모든 강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VIP와 플래티넘 회원분께는 국내 갑오징어 워킹 낚시 차타 공인 원탑인 미스터김과 수시로 통화에 질의응답 하실 수 있고,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에 후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비는 그래도 스님이 세계 최고라고요.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쁘게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전에,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꽝칠 요량으로 일단 앉았어요. 왜냐면 우리 답변 받고 제가 또 낚시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못 잡고 이런 어떤 이 상황은 주일치는 않아요.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꽝 치지 않고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할 도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이라 하더라도요, 가을 시즌은 있잖아요. 입질 반응이 없다. 그러면 5분을 했던 10분을 했던 빨리 옮겨야 돼요. 그 자리 갑오징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포인트에도 뭐 언젠간 밤새도록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일을 알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갑오징어 워킹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오징어는 정직하기 때문에 있으면 반응해준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갑오징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낱마리 개체이기 때문에 입질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빨리 개체가 많거나 아니면 개체가 작더라도 애기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가을 시즌 공략은 그렇습니다. 봄철은 밤새도록 한두 마리라도 랜딩하기 위해서 고집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얘네들이 멀리 있다가 야간에 불빛을 보고 가까이 붙거든요. 물론 가을에도 그렇게 되긴 해요. 그러나 야간 봄 시즌과 가을 시즌이 어떤 편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봄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 있듯이 태클박스를 이제 깔고 앉아서 오래도록 어떤 항이나 방파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을 시즌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런데 주간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주간은요. 적어도 하루 워킹을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적어도 최소한 4-5군데 이상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거리에. 그래서 없으면 이동하고, 없으면 이동하고, 없으면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오랜 시간을 갖고 워킹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꽝을 안 쳐요. 네. 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갑오징어 워킹에서는. 네. 그러면 안 돼. 저 역시도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또는 주간이라면, 아무리 방송 실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옮겨요. 이건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대도에서 뭐 1시간 정도 남짓 생방송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포인트라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옆으로 일부 옮겨서 하고 다시 입질이 없으면 다시 와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그 갑오징어가 들어오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밑걸림이 이제 생겼다 빠지거든요. 사실 여기 좀 돌이 좀 큰 게 여기 약간 턱처럼 여기 지금 약간의 구간에 서 있어요. 그 야간에 들어오면 저런 데 박히는데 탐색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 갑오징어 탐색은 보통 내가 이제 선 포인트에서 정면 12시 방향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1시나 10시 반 방향으로 캐스팅해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시에서 1시 반 또는 2시 그 선별적으로 지형이 어떤 구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풀 캐스팅 해서 하는 거죠. 탐색을 해올 때 저는 그래요. 굉장히 빨리 탐색을 해요. 언젠가도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그 스위밍,
탐색할 때 아주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캐스팅 해가지고 채비를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제 뵙게 돼서 한번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빠르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 데서나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빨리 탐색을 해요. 가을 시즌에 방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빨리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액션과 릴링을 하더라도 갑오징어는 반응을 해요. 오히려 작은 애들이 반응을 더 빨리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확률이 낮은 곳은 천천히 하고 확률이 높은 곳은 그 자리에 오면 그때는 스테이를 오래 가져가면서 그곳 주변에 갑오징어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액션도 천천히, 릴링도 천천히, 그 다음에 거리는 짧게 또는 제자리에서 이런 방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질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후킹은 안 되네요. 처음으로 말씀 중간에 입질 반응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해서. 지금 다리는 안 잘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면과 왼쪽 오른쪽을 탐색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오다 보면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입질을 받아요. 집중적으로 3번 해보고 나서 그 나름대로의 그 갑오징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입질을 받은 그곳까지는 빠르게 채비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입질 받는 곳에서는 정지,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입질이 없어요. 그렇다면 물속에 장애물이 있는 그러한 곳들을 찾고, 장애물이 없다면 그래도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이런 곳이죠. 그러한 곳을 찾아서 집중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입질이 방금 전에 저희 이제 입질 왔었는데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찜질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야 시청자 여러분, 갑오징어가 아니에요. 쭈꾸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사리 물 때 갑오징어 포인트 어떻게 선택하느냐고요. 지금 오신 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사리는 그렇죠. 그 조류 세기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조류 세기가 빠르다는 그런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물이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시즌 갑오징어 워킹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물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리 언저리에 마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잖아요. 다리 근처로 가시면 됩니다. 다리 근처.
다리 근처, 연육교가 있다면, 예, 다리 근처에, 물이 죽는 곳, 예, 거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이제 갯바위 형태로 밋밋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끝날물, 그죠? 끝날물에 갯바위를 들어가라 라는 거죠. 그 갯바위에 사리 정도의 물때에만 포인트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좋은 그런 포인트죠. 이 좁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물이 깊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리 근처에는, 그런 곳은 사실은 조류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류가 전혀 흐르지 않은 멈춰져 있는 조류가 하더라도 갯바위 포인트의 특수성상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사리 때는 그런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마리수 하시기 바랍니다. 낱마리 잡으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그런 데를 가지는 않습니다. 마리수 하려고 갑니다. 실제로 마리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 딱 한 마리 잡으시는 거 봤어요. 네. 플로팅 타입과 싱킹 타입, 애기를 다 쓰는데, 예. 지형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요? 네네. 그 애기의 그 특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킹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타입이 있죠. 그렇죠. 적절히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제 영상 중에 이제 애기약 촉농이라는 그 제목을 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기는 갑오징어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갑오징어.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갑오징어가 좋아할 수 있는 애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애기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오징어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 갑오징어의 상태를 어찌하냐 라고 본다면 갑오징어의 그 입질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오징어의 입질 패턴을 알으려면 사실은 입질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자, 챔질을 했는데 한 손으로 잠깐만요. 자, 그래요. 아이고, 한 마리 나와줍니다. 순간, 말씀드리는 도중에, 살짝 걸렸어요. 살짝 걸렸습니다. 순간 입질이 와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한 손으로 챔질을 했더니, 나와지죠. 보시겠습니다. 자, 한 마리, 꽉 면했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두 번째 갑오징어 같습니다. 이 포인트. 예. 한 분께서 한 마리 잡는 걸 제가 봤는데, 더 이상은 보지 않았는데, 보지 못했죠.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2.25 그 노출을 많이 시키면서, 어떤 애기를 좀 써볼까, 고민하다가, 그죠? 축강이 좀 잘 되는, 싱킹 타입의 애기로 한번 바꿔본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얘가 입질을 했죠. 자, 이게 참, 제가, 봄철에, 그렇죠. 격포에서 봄 갑오징어를 하루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아닙니다. 22마리를 했는데 그때보다 더 기뻐요. 이 한 마리가. 예.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 고맙다. 잘 가라. 예. 그래요. 한 마리 했습니다. 이거 참, 이게 남사스러워가지고,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참, 워낙 오늘 이 포인트 갑오징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한 마리 딱 나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예, 한 분께서 지금, 그래요. 깨알 광고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드. 제가 개발한 액션 리미티드 프로입니다. 예.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대화하고 말씀 이렇게 드리느냐고 이쪽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순간 빵빵 때려주는 입질이 들어와서 얼떨결에 챙기랬더니 한 마리 더 하셔요. 예. 그래, 일단 다시 말씀 이어가기 전에 좀 축강을 시켜가지고 캐스팅 해놓은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지금 애기 말씀드리다가 이제 제가 한 마리 랜딩했죠.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애기를 쓸까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작은 애기 써봐야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왕눈이 큰 거는 조금 지금 활성도로 봐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출을 조금 더 시키자. 대신 축강을 좀 많이 되는 그런 애기로 좀 바꾸자. 사실 뽕돌이 날라갔지 애기가 이렇게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제 썼으면 됐는데 그런 이유예요. 근데 싱킹 타입이잖아요. 싱킹 타입은 왜 싱킹 타입을 제가 썼을까? 지금 갑오징어가 개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아마 이제 한동안 지금 한 마리 나왔으니까 한 마리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방금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얘들이 딱 짱 박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는 낮춰줘야 돼요. 네. 바닥에 붙여줘야 돼요. 제가 단차를 주긴 했지만 싱킹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싱킹 타입은 활성도가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갑오징어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럴 때는 싱킹 타입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단차는 지금 한 10cm 정도 주었거든요. 뭐냐? 텐션을 딱 잡으면 애기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반응을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싱킹 타입은 어차피 텐션을 놔주면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이제 쓰면 되고,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는 굳이 싱킹 타입 쓸 필요 없거든요. 이제 플러킹 타입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사리로 갈수록 얘네들이 활성도가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플로팅 쓰시는 게 좋고, 조금이나 이제 무시 때는, 나름, 싱킹 타입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 활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리 때는 회유를 많이 해요. 물론 회유를 안 하고, 어디 이제 갯바위에, 수중몰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턱 언저리에 은신하고 있던 갑오징어를 하더라도 활성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플로팅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으로 이제 어군을 형성하는 어떤 개체가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리 언저리에 이제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 애기도 플로팅으로 쓰지만 큰 애기 쓰고 이런 게 오히려 훨씬 좋아요. 그런 어떤 물때라든지 갑오징어의 활성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싱킹과 이제 플로팅을 조절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색이 상당히 좋다. 물색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그 낚시 조사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잘 보니까 먹이 활동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어종들이 활성도가 거의 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갑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잡아먹지를 못하니까, 베이트 피싱도 잘 보이니까, 갑오징어도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혀. 그러니까 갑오징어도 그걸 아니까 나름대로 먹이 활동을 에너지 소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질의응답 겸 낚시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갑오징어 앵스쿨의 미스터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